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같은 장에도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이 왜 약세를 떴는지를 명확히 하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스닥 지수가 3.95% 빠지고요, 미국 증시가 2%대 폭락이 나왔는데 정확히 보시면 어때요? 유럽 증시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유럽 증시 전일의 약보합권의 흐름 전부 되넘기고 오히려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장의 흐름에 대해서 개장 전에 뭐라 그랬어요? 미국장의 흐름은 미국의 긴축, 금리 관련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거기에 중국, 이런 얘기들을 다 포함시켜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부 뭐라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 흐름이라면 당연히 유럽장도 폭락을 했어야죠. 결론적으로는요, 미국의 조정은 테슬라의 문제였다. 테슬라의 문제에 국내 증시 2차 전지 무너졌지만 그 2차 전지의 흐름이 아니다. 결론은 뭐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테슬라의 폭락, 10%대 이상의 급락, 그 흐름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나왔다. 시황 하나 제대로 보시면요, 오늘 같은 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같은 날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어마어마한 강세, 그리고 오늘 같은 날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시가총액은 작지만 한신기계 같은 종목군들의 폭발적인 시세 분출, 전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넣어두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장 목요일에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안겨드릴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50분 동안 교육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출발할 테니까요, 함께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차분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시황 부분은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들으시는 내용, 보도자료 보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명이면 뭐 하려고 들으십니까? 지금 시간에 맛있는 거 드시면 되죠. 오늘 하루 종일 속상하셨을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전부 얘기를 해요.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S&P 500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긴축,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중국의 사태. 결론은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왜? 진짜 그러면은 독일 지수가 폭락이 연출됐어야 되는데 아니야. 약보합 0.5%. 초반에 강세를 띠다가 미국 선물이 폭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강세를 띠다가 약보합으로, 프랑스의 까크, 영국의 FTSE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결론은요, 지금 시간 기준은요, 전일 약보합 대비 더 크게 올려놓고 있어요. 미국은 왜 빠졌냐고. 미국은 얘기했잖아요.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그 부분에 테슬라가 그냥 10% 이상 폭락으로 시작해서 12%씩 빠져내려가다 보니 나머지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결국은
아시아 증시 추가 급락 나오고요. 일본이 2%대 하락해서 1% 이상 돌려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장 끝나고 미국 선물은 0.6% 이상,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뭐 1% 전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1월 저점 안 깼죠? 안 깹니다. 1월 달에 원체 많이 밀렸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 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불확실성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윤정도는 나쁜 사람이 돼요. 어떤 기준에? 글로벌 증시 비교를 안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종목이 위주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FOMC 회의, 어제 말씀드린 FOMC 회의 일정, 이런 내용들, 거기에 금리 내용들을 실적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주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주중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방송 원고에 깜빡하고 안 갖고 온 게 있는데 장중에 노란톡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금리에 대한 관련된 그 흐름 속에서 내용. 첫 번째, 미국 증시의 흐름은 테슬라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왜? 동일 시간대에 유럽이 먼저 끝나기 전입니다. 동일 시간대 미국의 선물이 2%씩 빠질 때, 미국의 나스닥이 3% 빠질 때 유럽 증시는 강세였어요. 테슬라 하나 때문에 무너진 흐름.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럼 금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금리의 기준. 지금 기준금리는 올립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올리는데 시중금리는 3%에서 2.75로 낮아졌어요. 2.7 수준으로. 3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낮아진다. 아니야. 뭔 소리야.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가파르게 올린다? 시중금리가 안전한데 뭘. 네 번째,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에 대해서 장단기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죠. 10년물이 있고 2년물, 3년물, 단기물이 있는데 그것이 수익률을 넘긴다.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기 채권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이거는 역전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아니라 경기가 1년 후쯤에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 맞습니다. 경제학 논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장기금리가 미묘하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예측을 해서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단기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것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장기금리가 올라가. 장기금리가 작년 1월만 해도 1.7만 올라가도 으악 했던 거 윤정도가 3%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했잖아요. 지금 3%까지 올라왔어요. 장기금리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올라왔어. 그러고 나서 2, 3년 단기금리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단기금리가 급등한 거는 금리를 좀 더 강하게 올리겠다 해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금리에 대한 내용 때문에 미국 달러 인덱스의 기준이 어쩌고저쩌고 달러 인덱스 100위까지 올라온 거 안전자산이다.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여러분들 말고 그 딱으로 얘기해서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그 여러분들 공포심리에 투매하잖아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한 게 안전자산 선호여서 강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리먼 브러스 터질 때 어떻게 됐어요? 엔화가 강세를 띠고 달러가 약세를 띠죠. 안전자산 엔화라고 표시하죠. 두 번째, 2016년도에 브렉시트, 영국이 유로존 탈퇴한다고 했을 때 세계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엔화가 강세를 띠죠. 참나.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원화가요. 1140원에서부터 얼마? 900원까지 내려와요. 900원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현상 가지고 무조건 나쁜 거라고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듣고 계세요? 경험도 없어서, 시장에 대한 경험도 없어서 그냥 보도자료 대충 보고 나와서 그런 내용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주말 내내 2시간, 3시간 이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고 주중에. 그리고 오늘 노란톡에 계속 전략 올려드렸죠. 노란톡 공지사항에 보면 이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라고.
채권 수익률 문제 없다. 또 달러 인덱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또 거기에 여섯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원자재 가격, 안전자산이면 뭐예요? 금이잖아. 금. 금 가격이 강세를 띄었나? 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표가 나빠졌다? 나빠진다고 했잖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한 2, 3개월은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예요. 그러면 50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50을 넘기면 확장입니다. 확장했다가 눌려져서 이 정도 있는 거, 50 위에 있는 거, 이거를 무슨 이게 왜? 마지막으로 CDS 프리미엄 자체가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이야? 아니잖아. 달러가 강세, 그 부분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기술주 나스닥 시장은 계속 강세를 띄었다. 왜? 금리를 폭발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의 성장 국면에는 성장주들의 강세가 분명히 있었다. 그 성장주라는 거는 거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금리의 일선 차트예요. 3%까지 올랐다 2.7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 3% 이상까지, 그 이상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 시기에. 이게 언제예요? 금리 인상 시기 아닙니까? 금리 인상 시기. 이게 언제예요? 이게. 테이퍼링. 2013년도에 버냉키 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 때, 그때 기준이에요. 2014년에 실질 긴축을 했을 때, 그리고 실질 금리를 올릴 때, 실질 금리를 올릴 때 기준이라고.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흘러갔어. 근데 조정을 받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니까 꼭 그것 때문에 조정받은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도 이 기준에서 달러 인덱스가 유로 대비 강세를 띨까? 파운드 대비 강세를 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엔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인데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 인덱스 강세를 띄잖아. 2018년까지 금리 인상했어요. 그러다가 정책에 따라서는 약세를 띱니다. 정책에 따라서는. 이때 시장에 문제가 있었냐고. 이때. 달러 강세 쪽에서 문제 있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폭등 랠리지? 폭등 랠리 아니었어. 이때. 인덱스 막 이렇게 강세를 띨 때. 경기가 살아나서 긴축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결제통화 강세를 띨 때. 저때 시장이 깨졌냐고요. 폭등이지. 와우, 진짜 거짓말쟁이들 얘기를 왜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엔화의 약세, 엔화의 강세, 강세를 띨 때 뭐라 그래요?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엔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그러다가 2016년도에 폭락, 뭐예요? 브렉시트,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안전자산. 그러면 지금 엔화가 폭등을 해야지, 폭등을. 달러가 폭락을 하고.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는 강달러로 가고 싶어. 그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엔화에 대한 강세지. 지금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을까? 달러화가? 거짓말쟁이들 아주. 어디서 어느 지표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처럼 원화 가치의 훼손입니까? 화폐 가치의 훼손이에요, 이게? 달러 인덱스 강세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야, 수출주들이 GDP의 70%가 수출주인데, 이야, 수출주들이 1,100원대 방어해줘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을 단 한 번도 안 쉬고 17번을 금리를 올렸어요. 1년에 8차례 금리 인상, FOMC 1년에 8차례 할 때 매번 25bp씩 17번을 올렸다고. 17번을. 예? 근데 그 올릴 때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무지하게 강세를 떼야 되겠네.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그때 당시에 정부 정책하고 연동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띄었을까? 띄었다고 쳐요. 혹시라도. 원화는 왜 강세를 띄어? 900원만 줘도 1달러를 샀잖아요. 900원이 이탈됐어요. 금리를 올린다고 원화가 약세를 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때 17번 올릴 때는 어떻게 강세를 뗐나 원화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요. 그때 달라요.
결론은 달러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시장이 약세를 띈다. 그런 논리, 비약적인 논리 필요 없습니다. 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꼴이 이만큼 달아났어. 지금 정상적으로 회귀됐어. 1월 달 이후에 유가의 강세는 요만큼이야.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흐름이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오늘 어떻게 LG화학, 삼성전기, LG이노텍 실적 발표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어? 다 뭐 사상 최대치. 화폐 가치가 그만큼 훼손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응? 규모가 커진 거죠. 라면 한 봉지에 1,000원 받았다고 치면 200원 올려서 1,200원을 치면 그럼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겠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지 못했을 뿐이지. 화폐 가치의 훼손, 집값이 왜 올라?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어느 정도 풀렸는데 우리나라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7천억. 2021년 1월 11일 날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이렇게 많이 풀려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이거 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주말에 2시간, 3시간. 그래도 모자라서 또 잠깐 조정받을 때 또 추가적인 교육. 교육 받으시면 돼요. CDS 프리미엄. 이게 문제가 됐다면요. 이게 문제가 됐다면 지금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기준에 이렇게 가 있어야 돼. 이렇게 700bp. 어디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 채널 돌려봐야 그냥 제도권에서 계신 분들이 나와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분석해주면 그건 들으셔도 돼. 윤정두처럼 그냥 나와서 그냥 마케팅 하려고 하는 사람 얘기 듣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자료라도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란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남의 거 듣고 와가지고 보도자료 보고 와가지고 시장이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분단 국가죠. 세계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글로벌 시장에 동종 업체들의 PER, PBR 대비해서 현격히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무슨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찾고 앉아있네. 예? 지금까지 중국을 봉쇄를 그 얘기를 찾고 앉아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긴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유럽은 왜 안 빠졌냐고 어제. 유럽은 왜 지금 급등 나오냐고. 냉정하게 보십시오. 국내 증시는 왜 오늘 반등을 줬어요? 오늘 같은 날 어떤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2차 전지 테슬라 때문에 폭락 나왔다가 돌리는 흐름. 폭락 났다 돌리는 흐름, 그 흐름을 잡아줬어야죠. 그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같은 날 기아, 현대차 그냥 계속 플러스 왔다 갔다. 응? 그 흐름을 잡아주셨어야죠. 그 흐름을.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나 여기서 대형주 상한가 잡았나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시가총액 1,000억짜리 올려놔서 3,000억 된 그런 종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어제 삼성엔지니어링 우와 거래량 터지고 강세를 쪘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어디서 노란톡에서 어제 밤새 또 개장 전에 장중에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 52주 신고가 28,000원대 찍고 나서 밀려버렸습니다. 과하게. 근데 수급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넥슨게임즈입니다. 또 불기둥 마스터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월요일날 갭상승 이후에 빰빰빰빰빰빰 그 흐름들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혹은 1조 미만짜리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얘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 아우 동네 창피하게 진짜. 왜 시가총액 최하위의 거래대금이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 한 3,000억은 잡자고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1조 미만은 잘 안 봅니다. 얘기해놓고도 저도 3,000억, 4,000억, 5,000억짜리 이렇게 봐요. 이런 종목들 본다고. 하도 대형주가 눌려 있으니까. 다만 보시더라도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 된다. 얘도 실리고 상한가지만 얘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 어찌됐건 개장 전에 할인이라든가 어떤 기준이에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거. 그럼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면 다 사? 와 내일 살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냐고. 회의 시간에 몰래 나와서 화장실 갖고 딱 눌러가지고 탁 누르고 회의 끝나고 나서 탁 봤더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살라고. 여기가 무슨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윤정수처럼 방송 나와서 까불까불대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윤정수처럼 한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를 해보든가 35년 동안 주식을 해보든가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요? 정상적인 종목을 시청자분들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윤정도도 조금 있다가 와 팜스토리 대박 나셨죠. 휴일임 로봇 대박 나셨죠. 오늘은 위험고지 해드릴 거야. 평상시에도 해드렸고. 그거에 현혹돼서 자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노란톡에서 교육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시가총액이 뭔지도 몰라. 그냥 방송 나오는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샀대. 시가총액이 큰지 작은지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실적은 얼마큼 나오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만한 종목을 사시란 말이야. 삼성엔지니어링, 기아 이런 거. 그래도 그룹주들 거기에 실적이 좀 괜찮다고 나와 있는 그런 위주에서 들여다보시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은 변동성만 보시는데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못 보신다고. 그것도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야간 교육에 어제도 야간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러면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딱 나와요. 그러면 22시 30분에 들어오셔서 야간에 교육받고 귀합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한신기계입니다. 그리고 할인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이 변동성의 기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기아처럼 거래대금 터트리고 기아처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준 종목군들.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떤 걸 갖고 왔어요? 삼성전기를 갖고 왔어요. 삼성전기.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니 PER이 9배가 뭡니까? 라고. PER이 어떻게 9배입니까? 올라와서 10배가 뭡니까? 시장 평균이 12배 기준인데 작년에 영업이익 1조를 넘기고 올해 순이익 1조를 넘긴 종목이 어떻게 이러한 흐름이 나옵니까? 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실적이 딱 나와줬어요. 어떻게 나왔어? 역대 두 번째의 실적을 내준 거예요. 분기 기준으로. 1분기 기준에. 어닝 서프라이즈죠.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만큼 더 높여줬느냐. 대형주는 한 10%, 15%만 더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어느 기준에서든 20% 이상 증가를 하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다. 우와! 2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해서 나왔어요. 20%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를 넘기고 IR까지 잘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에도 거래를 터뜨리고 강세. 그러면 선반영된 거 아니야? 뭔 선반영이 돼 있어? 얘기했잖아요. PER이 그냥 형편없이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약세를 띠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도 노란톡에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이런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기준에 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주봉 기준에서 보세요. 한번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샛별형을 형성해 줄 때 신뢰도를 높인 거래가 터졌고 이번 주에 거래가 주춤했지만 시장의 영향이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 흐름을 이렇게 이 흐름의 흐름처럼 5MA, 20MA 거래량을 넘긴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뭐예요? 터지는 게 뭐예요? 그조차도 모르시고 대처를 하시잖아요. 교육자료 일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라고요. 지금부터 딱 선착순 100명입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100명 딱 들어오시면 이런 샛별형의 기준의 캔들, 주린이가 보셔야 될 캔들 도서자료 한 권을 그냥 선착순 100명께 통으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동영상 교육자료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작년부터 보유 중이세요. 그래서 수익이 났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대형주, 우량주에 대해서 실적이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IT 쪽의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다들 행복해 하시고 심지어는 11만 3천 원이 평균 단가시래. 심지어는 10만 원이 평균 단가이신 분도 계시고 19만 원, 18만 원이면 지금 주가 대비 엄청나게 높은 가격입니다. 18만 원, 19만 원이면 지금 16만 원인데 엄청난 손실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해 하세요. 왜? 전체 시장 대비해서의 조정폭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1년 이상 갖고 오면서 10만 원의 평균 단가도 있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 지금 당장 목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기둥으로 만들어주고 아니 시장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주식시장에 있나? 다 팔아서 쉬셔야죠. 경기가 살아나서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서도 실적주가 시장을 견인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주 2008년 말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랠리 그러고 나서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글로벌 시장 모든 우리나라까지 IT 거기에 최근 들어서의 자동차 함께 하셔야겠죠. 선착순 100명입니다. 벌써 30명 이상 들어와 계세요. QR코드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를 맨 먼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밤사이에 또 개장 전에 장중에 꼭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력주를 채워놓으신 상태라면은 이렇게 상한가 종목 1월 이후입니다. 지금 이 장에 1월 이후에 이 중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3번, 4번, 5번씩 올라간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65개 상한가 횟수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뭐 이런 팜스토리의 이틀 연속의 상한가였죠. 결국은 이런 18%의 하락을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속으로 손실로 남겨지는 흐름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똥가리나 선생님께서 25일 날 9시 43분에 팜스토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노란톡에 올려드린 동영상.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리고 야간 교육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와 66% 상한가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상한가에 26일입니다. 바로 전 거래일이에요. 화요일. 수요일날 추가적인 강세를 띄더라도 그 강세 속에 다시 따라붙으면 되는 거지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교육 자료 내용을 그대로 오픈을 시켜드려요. 장중에 이런 흐름의 기준. 맨 처음에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가가 월요일의 기준에 3,300원 그리고 화요일의 기준에 5,200원대로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그것만 따져도 70% 가까이 됩니다. 그 수익 범위는 별게 아니에요.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아까 말씀드린 똥가리나 선생님이 월요일 날 9시 43분에 우와 거래량 터져 있습니다. 우와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던 그 흐름 속에서의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교육.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이 나오고 이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의 응용 자료, 보조 자료입니다. 그 매수 시그널에 매수 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는 공간들 그게 얼마? 3,200원, 3,300원. 얼마 올라간 게 5,000원대 중반. 와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기준 뭐예요? 거래가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수익의 범위를 잡아냈다면 1억주 이렇게 써놨잖아요. 월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26일자 공략주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링크 어디서 받아요? 지금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 드리잖아. 그럼 당장 오늘 저녁에
22시 30분에 방송 끝나고 제가 막 뛰어가서 목요일장에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업종군들, 종목군들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교육, 그러고 나서 팜스토리 같은 종목, 26일날 팜스토리, 휴림노봇 장중상한가, 예상한가, 4종목의 변동성 종목들이었는데 2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제당 폭등. 그러고 나서 꺾였죠. 그러고 나서 27일에는 한신기계라네. 27일에는 한신기계라네. 장중 11% 오늘 같은 장에. 26일날 공략주에 2천만 주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 흐름을 보시라는 거야. 그 흐름을.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고. 앞에도 볼까요? 이 앞에도 기아,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의 11% 변동까지. 전부 다. 그 기준을, 변동성의 매매 기준은 이렇게. 이 자료 부분들 지금 설명 못 드립니다. 어제 재방송 보시든가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 전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22시 30분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추가 교육 들으셔서 우와 또 상한가네요. 아우 행복해.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한다. 50% 미만만 가지고 간다.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교육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더 높은 공간에서 편입을 하더라도. 캔들에 대한 교육, 갭에 대한 교육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해드릴 수 없잖아. 언제 해드려요? 야간 교육, 또 장중 실시간 교육. 24시간 내내, 주말 내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건 뭐 떴어요? 하락장악 확인요. 꼬리가 고점 대비해서 1.5% 잡히면 어떻게 된대? 전량 차익 실현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왜 놓치십니까? 이거를 6,000원을 넘긴 이 3,200원에 조금 전에 안 보셨어요? 똥가리나 선생님? 3,200원에 하나, 둘, 3거래일 만에 6,000원 더블 수익을 내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아니 이 팜스토리에 지금 문제가 발생돼 있고 이거에 지금 뭐 손실이 나 있으면 방송 갖고 나올 수 있겠냐고. 배운 대로 기계적으로 여긴 대처하는 거예요. 왜?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휴림노봇. 둘 다 투자 주의가 들어서 왜? 스팸 문자가 무지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거 투자 주의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종목이에요. 들여다보면은 안 돼, 사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안 돼요. 이거 되게 좋다는데, 다시 보실까? 되게 좋다는데, 되게 좋기는 6,000원에서부터 한 방에 4,000원대까지 6,000원에 사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됐겠어요? 40%씩 손실 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휴림노봇도 마찬가지예요. 전거래를 상한가 가고 오늘 미끄러졌다가 돌려서 다시 움직임이 나왔죠. 휴림노봇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떻게 됐어? 아싸아싸님 휴림노봇 6% 19% 전량 매도. 왜? 상한가 찍으면 우린 전량 매도거든. 그러고 나서 꼭 들여다 보셔야겠다면 기준거래량 설정합니다. 4월 21일에도 휴림노봇 2억 주 편입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준거래량의 설정 범위를 재차 잡아드리죠. 얼마예요, 이게? 9시 10분에 2,200원인데 3%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요? 600만 주. 거래량 600만 주. 9시 10분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거래량은 6천만 주 이상 터진다를 기준 잡습니다. 1,500억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변동성 범위에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26일 날 관심 종목을 1억 주, 25일 날 월요일 날 방송해드렸죠. 화요일 날도 방송해드렸죠. 그리고 매일매일 야간 교육 22시 30분에 해드렸죠. 내일장 공략주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렸죠. 26일 날 공략주 휴림노봇 팜스토리 상한가, 상한가 찍고 조금 밀려버렸어요. 전량 차익 실현. 한신기계 오늘 11% 폭등. 야간에 교육만 받아도 그럼 내일장 공략주 오늘도 교육하면서 올려드리겠죠.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겠죠. 장중에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신 분들 띵동. 오늘은 이 종목이네.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겠네.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라는 전문가가 세상에 다 있네. 남들은 상따를 한다는데 QR코드 찍고 들어가 봐야겠네. 빨리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저 교육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야. 교육의 힘, 주알2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주알2 자료 주세요. 해야 자료 드릴 거 아니야. 상한가에 차익 실현했더니 밀려 내려와 있더라. 그 다음 날은요, 개파락이 나서. 여기가 시초가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작 가격. 그죠? 그리고 양봉의 기준 장악형이 떴어요. 캔들의, 뭐라 그랬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상한가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 어떻게 돼? 상한가에 우리는 차익 실현한다. 더 밀려 2% 밀려 전량 차익 실현한다. 오늘 돌리긴 했죠. 시초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쭉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철저히 기술적으로. 상한가 가서 훅 밀려내려서 고점 대비 막 오늘 하루에만 40%씩 깨지는 그런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대로 기본적 분석을 해서 내 주력 포트폴리오는 IT, 자동차 이런 쪽에 꽉 채워놓고 요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변동성 매매를 해서 교육을 받고 대형주에서도 그걸 접목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소형주 변동성 종목에서 이만큼 비중에서 자칫 뒤돌아서면 낭패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방금 보신 종목 보시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찍고 오셔서 그러면 지금의 주력주가 뭐예요?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종목이 뭡니까? 그럼 저는 후손에게 물려줄 종목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업황이 또 전체 상황이 바뀌니까. 다만 지금 당장의 기준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보여드립니다. 자,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급등이 나와서 시가총액 뭐 한 4천억 정도 하는 종목이 있어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변동성의 종목군들이 대형주에서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 종목을 꼭 이렇게 소형주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 그 종목을 굳이 또 매매를 안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최근 들어서의 계속 변동성 확산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 범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가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교육대로 한신기계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교육대로 한신기계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3월 23일 날 상한가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언제예요? 4월 21일 날 상한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뭐 10%씩 훅훅 나와요. 근데 펀더멘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저평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성장성 솔직히 검증이 안 돼요. 공정공시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한신기계 원정 관련해서 그래 새로운 정보 들어온 원정 관련된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전력이 가장 크게 움직여야 돼요. 예? 자산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죠. 그런데 전기요금 못 올려 원자력 못 써.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면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 가는 거지 무슨 한신기계가 아이고 머리야. 어찌됐건 다 떠나서 여러분들께 4월 7일에도 2,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11,300원이었어요. 오늘은요 13,000원 공방이 있었죠. 와. 그리고 나서 4월 21일 장중 관심 종목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4월 26일까지도 내리 매일매일 한신기계입니다. 27일 날 보셔야죠.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은 26일 날짜에 조금 전에 휴림노 보실 때 한신기계 기준거래량 2천만 주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의 기준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11시 35분에 또다시 촥 잡아드립니다. 11시 35분에 얼마요? 12,500원에 2.46%. 오늘 저가가 11,600원이고 시가가 11,650원이에요. 매입가의 기준 설정 범위가 교육적으로 잡아본다면 11,800원에 될 수 있다. 2% 바닥 대비 들어 올렸을 때. 그런 교육 내용을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또 매직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면 매직 시그널을 통해서 얼마? 12,300원, 400원, 12,500원. 왜? 거래가 여기서부터 수반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돼서 변동성의 확장 이후에 15시엔 뭐라고 설명드려요? 12,950원입니다. 고가를 넘기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직전에 고가를 팍팍팍 넘겨줬다면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의 눌림폭에 요 가격에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올려드려. 그럼 어디서 봐요? 노란톡에서 보지. 여기 있네,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장중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고점을 넘깁니다. 또 전일 최근 들어서의 고점이 13,200원이야. 그 고점을 넘기고 눌림목이야. 바닥 대비해서 2% 들어올리는 흐름이나 OMA, 20MA 공격적이신 분들의 혹은 일본 기준 내에서의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일봉에서 다 잡아드렸잖아요. 다 잡아드리고 분봉에서 또 일봉에서 거래에 대한 그 해석 범위를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왜 못 잡았느냐 이거예요. 매일 4월 4일, 3월 23일. 3월 23일 이후에 계속 내리 변동성의 확장입니다. 한신기계입니다. 유튜브에서 밤이면 밤마다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는데 자료를 받으셔야 되잖아. 자료 어떻게 받아?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지금 벌써 100명 딱 선착순이라고 하는데 80명 이상 들어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들어오셔서 그냥 자료 내놔. 그럼 안 준다고. 윤정도도 기분이 있지.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윤정도 최고까지 올려주면 다 자료 더 많이 주지. 기분 좋으니까. 이 기준의 설정 범위 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의 거래량 5MA, 20MA 터지고 나서의 이 흐름에 이런 흐름에 상승 장악 확인형 다 교육받고 왜 이거를 편입의 기준을 못 잡아냈냐 이거예요. 도서 자료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야간에 계속 교육해드렸어요. 장중에 노란톡에 계속해드렸습니다. 이 교육의 흐름에 이 수익 범위에 고점을 봉으로 넘긴 이 흐름에 상승 장악 확인형 이 흐름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 흐름에 마지막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보여드릴 테니까 찍고 들어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교육의 힘, QR2. 윤정도 자료 주세요. 전체 화면 보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교육받고 싶어서 왔어요. 저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면서 배우고 싶어요. 주린이가 배우셔야 될, 공부하셔야 될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선착순 100명입니다.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무료로 드립니다. 윤정도가 직접 집필한 도서.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도 설명드리고 지난주에도 교육해드리고 거래대금은 사실상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5조짜리에 저평가냐? 지금 저평가입니다. 숨겨진 매출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나 삼성 SDI로부터 받는 수준은 전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체 규모를 쪼개서 공개합니다.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공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비화공 분야는 그렇고 화공 분야는 어떻게?
지금 유가의 강세 때문에 중동 쪽에서 프로젝트 멈춰있던 거 재가동하죠. 또 신규 프로젝트 하죠. 지금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오르네. 가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적 보면은 그닥 건설주 기준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저평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누적 수급 범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 범위를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실적 어떻게 돼?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20% 전망치 대비 20% 이상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실적이 이렇게 나와줬잖아. 언제요? 전일 장중 11시 36분에 전일부터 시세가 팡팡 나요. 팡팡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전일부터 시세가 나는 종목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삼성 계열사의 기준이야. 그러면 장중에 이렇게까지 올려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잡기는 모르시잖아 아직.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장중에 노란통에 딱 계시면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주에도 교육해드렸죠. 이번 주에도 교육해드렸죠.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24,650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매집의 흐름에 저평가 흐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예요. 전일이에요. 2시 53분입니다. 금일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이 25,950원. 26,000원을 찍었나요? 어찌됐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이 폭락장에 하루 만에 5% 이상의 추가 수익.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26일 날 야간에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드려. 매매에 대한 교육 자료 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거에 대한 흐름을 뭘로 잡습니까? 상승익 대 확인형의 기준입니다. 아싸가 우리 여기서 돌리면 또 뭐가 될까요? 망치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싸가 우리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싸가 우리 매집에 대한 도서자료, 이게 2007년도 도서자료예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2007년도 벌써 15년 전에 정형화해놓은 자료. 이게 지금 매집의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부터? 작년 2월 23일부터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의 규모. 어떻게? 전체 시장에서 매집 금액 기준 4위. 전체 시장의 쌍끌이 매집 규모 기준 4위. 매집률 1위. 그리고 나서 이 기준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의 흐름에서 단기 관점, 작년 2월 말고 작년 12월 17일부터 4달 동안에 매집한 그 매집의 흐름. 그 흐름이 몇 %예요? 이게 1억 9,600만 주짜리니까 1억 9,600만 주 대비해서 6%, 7%의 매집이 돼 있네. 추가적인 매집이 또 돼 있겠네요. 매집률 2위. 그리고 매집 금액 기준으로 5위, 6위.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벌써 어제 대비 하루 만에 오늘 같은 장에 5% 이상의 폭등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목표 주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요. 왜? 매집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우리나라 전체 2,3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고 장악형이 떴습니다. 예? 장악형이 주봉에서 뜰 겁니다. 그 흐름을 장악형이 떴네요. 이틀의 거래일이 더 남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틀의 거래일이 더 남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거래가 터지고 장악형의 실적까지 검증이 돼서 수급은 상상을 초월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했어. 저는요 10시 30분 지금부터 30분 이후에 유튜브에 윤정두에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아시겠죠?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